자, 두 분 추석 명절 행복하게 지내신 거죠?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뭐 여러 가지로 그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저도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났지만 네. 다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는 맞습니다.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가시방석에 좀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김재섭 그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협위원장.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정진석 의원이 혹은 비대위원장 될 사람이 이 장애인 연대 네네.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했더니 그걸 또 막 엄청 비난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범죄자들하고 타협하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뭐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 굳이 거기에서 이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 기성 인사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전장현의 단체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있었던 일을 가지고 좀 그렇게 너무 비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예. 근데 어쨌든 자꾸 타협을 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게 범죄 행위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왜냐면 그분들이 지정하는 거는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동권을 조금 확보해달라 해요, 사실은. 전철 잘 못하잖아요. 계단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버스도 그렇고 차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게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좀 많이 만들어달라.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막 물론 그분들 과격하긴 합니다만 그걸 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걸 또 비난하고 이거는 좀 이상한 아마 것 여러 같아요.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제 과격한 건 인정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기자 생활했을 때 그분들이 그 이제 전동 휠체어에 채워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좀 한참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하면 그랬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민심 청취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발표된 것하고 연결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그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2.6%, 부정 평가는 64.6%로 전주 대비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거에 그러니까는 부정은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정도 조금 올라가고 긍정도 좀 올라가고 좀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별 차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추석 민심이 대통령에게 상당히 싸늘했다. 아직도 30대 초반이다. 이제 이런 정도이거든요. 요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경 대변인님?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우리가 짚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결과가 좋아질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민심이 싸늘해지는 것은 아닌가.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부자들한테 이제 부자 감세했던 부분, 그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표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대출을 확대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금리가 많이 그렇기 올랐죠. 때문에 대출을 확대해 주면서 금리를 조정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아니 대출 확대해 준다는 것이 나의 삶을 도와준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양쪽의 당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행정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쪽에는 당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네. 그럼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서로 당의 국회가 되게 시끄러운 것인데 지금 이것을 시작한 것이 어딘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 조직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 관련된 것도 이번에 제가 명절 때도 이제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네. 주가 조작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온 지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된 거, 보석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온 것을 바로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희화되고 대통령을 되게 웃긴 것을 했던 것이 얘기 중에 하나가 민방위복 옆에 대통령이라고 오바로크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오바로크. 굳이 그렇게까지 왜 그러냐? 네. 왜 대통령을 우스갯소리로 그냥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본인이 스스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반박할 게 있으실까요? 뭐 여론조사 이 긍정 부정 평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인사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명박 정권을 보면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집권 초기에 20%의 낮은 지지율을 갖다가 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서 꼬집었고 인사 개편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국정 지지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이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좀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뭔가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 단행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까, 잘하는 걸까, 뭐 이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전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 지금 정책 기획이 뭐가 잘못돼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자잘한 많은 것들이 그냥 구설수 같은 것들 네. 안 나와도 되는 것들이 나오고 전문가만 다 뽑았다라고 했는데 모습을 보면은 전문가 같지가 않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국회에 나와서 바라는 거 보면은 굳이 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장난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장난을 계속 시도를 하는 네.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사도요, 지금 대통령실에 400명 정도 가운데 30여 명의 이제 그 행정관급을 다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이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행정관을 왜 교체하는가? 윤핵관 라인을 다 잘라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윤핵관 라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은 제가 계속 아까부터 계속 비판만 해왔지만 이번에 정책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이제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순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갑니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부인은 꼭 동석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안 가도 되나요? 뭐 꼭 가셔야 되는지 안 가셔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관련해 가지고 여사가 해야 될 외교 영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뭐 조문도 같이 하시고 또 미국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스페인 이후로 두 번째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 또 한일 정상회담도 예상되고 있고요, 전망되고 있고요. 저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의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네. 저는 더 중요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관련해가지고 국내 언론에는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국내 이제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가셔서 좀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국 산업들, 기업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이야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가냐 마냐는 이 리스크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만 하면 리스크가 되고 이게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지율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자꾸 순환론법처럼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관련해서 지난번 스페인 갔을 때도 사실 네. 폴란드의 무기 수출이라든지 원전 네. 세일즈라든지 굉장히 많은 저희가 국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하남 쪽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뭐그 김건희 이슈를. 여사 관련한 이슈로 저희가 네네. 사실 뒤덮였고 빛이 발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의 어떤 국정 그 수행에 있어서 여사께서 동행 안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가셔서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추도글을 대통령실에서 재빠르게 올렸는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엘리사베스 저기 중간에 보면은 SA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자베스 이름을 원래는 저게 ZG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투 저렇게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렇게 쓰는 건 저기는 영어 잘한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 영어 되게 잘한다고 대통령이 막 칭찬하고 그랬는데 외교 채널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부끄럽게
실수가 나오나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라고 생각되고요. 이거 단순히 뭐- 실수니까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경 대변인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SNS 글을 올릴 때 저희도 한두 번 더 확인하고 올리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조의문이고 굉장히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에서 철자가 오타가 났다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실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됩니다. 저기 하나가 알겠습니다. 더 있어요. 저 밑에 줄에서 보면은 good deed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단어사전 한번 찾아보시면은 good deed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어라는 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good deed. 예, 근데 여기는 어라는 관사가 없다는 것은 이게 복수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문법적인 것도 틀렸고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이 one good deed가 아니거든요. 선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good deeds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재 지금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엘리자베스 S랑 Z만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죠. 네, 네, 네. 아, 좀 부끄럽네요. 차라리 한국말로 그냥 쓰든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경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상황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국민의힘 내용이 뭐 여전히 진행 중인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비대위원 명단이 나온다고요? 혹시 본인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제가요? 제가 거기 왜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시적으로 좀 크게 하시는 거 도움이 아니에요?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뭐 지금 너무너무 지그시. 제가요? 뭐 제의 받은 바도 없고요. 근데 뭐 관련해서 이제 어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이 이제 오늘 비대위원을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네.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일 또 가처분 신문이 예상되어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원에 합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심과 또 이렇게 사실 거절하신 분도 많거든요. 뭐 맞아요. 언론에 보면은 저 최재형 의원이나 유희동 의원도 고심해서 거절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고 많은 비대위원분들께서 아마 내일 가처분을 사실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같은 재판부고요. 또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도 일부 법조계에서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용된다면 사실 비대위원들이 하루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어쨌든 보름꼴로 지금 대표를 뽑았다가 다시 사그라졌다가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 모양새도 되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쓰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안 나가. 대신에 다른 사람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물갈이를 지키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주식 발행했을 때 신주를 자꾸 발행해갖고 기존에 있던 주식 보유자들의 영향력을 악화시키고 신주를 자꾸 발행해서 그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내 영향력을 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게. 윤석 대표가 그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당원들을 모집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예, 예. 2030에게 저는- 빨리 신주들 빨리 가지고 와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많이 있어서 늘었나요? 대표의 생각하고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정치를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네. 지금 당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막 짜증을 내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 당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원을 가입하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시는 네,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죠. 예,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약 지지하신다면 네. 대표가 지지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차기 당 대표를 같은 이제 가치를 가지신 분들께 한 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동들은 저는 뭐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경재 변인님,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김건희 특검법 드라이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가 넘은 걸로 62.7%로 지금 나왔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32.4%라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의견이 52.3%, 적법사 문제 표적사가 42.4%, 그다음에 적법사 문제 없다 52.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번에 나온 거는 그 반대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불과 며칠 사이에 저렇게 바뀌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우선 되게 혼란스럽다.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처음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우선은 이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여론조사도 보면은 특검법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가 6대3, 그러니까 그 2대1 구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6%대 30%대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60%. 그런데 말씀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래 이상하다라는 것이 60%, 아니야 수사 괜찮다라는 그런 기조가 20%예요. 훨씬 더 그러면은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신뢰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솔직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는 것인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무혐의를 넘겼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뭉개냐? 범죄 일람표 있잖아요. 범죄 일람표 검찰에서 이미 이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범죄 일람표만 정확히 판단을 분석을 언론에서 많이 했고 하면은 이상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뭉개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처음에는 약간 이것을 이해를 바쁘시니까 안 하셨다가 이제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 이재명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특검, 쌍특검 하자라는 식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의 문제가 없다. 진행할 수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궁금증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하지 않는다면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안 한다면은 특검도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는 풀어라, 이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님, 사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특검은 역풍을 오히려 더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게 또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가져올 수 있는 역풍이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이렇게 많은 뭐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MBC뿐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특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네.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검찰 수사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서 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제가 없음을 좀 다시 한번 떳떳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특검거리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맞불 형식으로 여야가 민생을 좀 도외시하고 이렇게 정쟁으로 계속 특검을 한 해 만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좀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특검이 사실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분들만으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시대정신의 그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께서는 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고,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이경 대변인한테, 시간 다 됐네요. 30초만 여쭤볼게요. 네. 추석 연휴 동안에 민심 확인한 여야가 이제 정기국회 무대에서 격돌을 하게 될 건데요. 이번에는 영부인 특검, 또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까지 지금 대치전선이 불가피합니다. 엄청 싸울 것 같아요. 한동훈 탄핵 카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던, 정기국회죠, 지금 9월 1일부터 100일 정기국회가 들어갔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22개 민생과제에 있습니다. 민생 입법과제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22개의 입법과제 중에서는 전부 다 그 대부분이 다 정말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인 그 입법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이상하게 무슨 한동훈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동훈 탄핵 카드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노출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우선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이번에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10초 드릴까요? 10초?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특검이니 뭐니 다 한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MBC 100분 토론회 밤에 나오는데요.
예, 그때도 요 내용 많이 다룰 거니까 예. 아주 그냥 불꽃 튀는 이 상대방 김용남 의원 나오는데 힘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